특이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어딘가에는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지난주에 한반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On top of that list will be Kim Jong-un. He will be killed or hurt really early on. 비핵화를 약속한 북한은 한 달 가까이 조용합니다. 게다가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회담은 지지부진할 따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되레 내부에서 핵을 은폐하려는 의심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던 미국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듯합니다. 미군의 군사 물자들이 다시 한반도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 힘으로 먼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잭 러머스라는 사전 배치 전단, 이른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무기고라고 불리는 사전 배치 전단이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 인근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척의 사전 배치 전단, 이번엔 실탄과 기름을 잔뜩 실은 사전 배치선이 부산에 지금 입항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미군의 수송기들이 일본의 요코타 기지로 줄을 이어서 착륙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수송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실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특이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어딘가에는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지난주에 한반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네이비 실은 바로 김정은 참수 작전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부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인균 대표님. 제일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두 척의 사전 배치 전단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이와쿠니 기지에 와 있는 사전 배치 이름 잭 러머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자, 이 사전 배치 전단의 특징이 뭔가요? 잭 러머스는 해병대의 무기를 전문적으로 싣고 다니는 사전 배치선인데요. 46,000톤인데 해병대 한 개 여단이 완전히 중무장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다 실려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해병대가 이제 상륙 작전도 하지만 상륙을 하고 나서 거의 뭐 정규 기갑 여단처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1A2 탱크 120대, 네. 그리고 M2A2 브래들리 장갑차 100대, 그리고 이제 팔라딘 자주포, 지금 화면에 나오는 팔라딘 자주포 40문,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한 30일 동안 쓸 수 있는 각종 탄약, 네. 물자, 뭐 험비 트럭, 이 모든 것들이 이 잭 러머스 한 척에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 기지에 도착해 있는 잭 러머스 사전 배치선, 이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미 해병의 장비들이 지금 실려 있는 건데, 이 장비들을 다 운용할 수 있는 해병 인력들은 그러면은 나중에 비상시에 어떻게 도착을 하는 겁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죠. 그러니까 장비를 먼저 다 갖다 놓고 그렇죠. 나중에 유사시에 사람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작전을 수행하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순서군요. 우리 부산항이나 이 미군들이 들어오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진해, 부산, 광양 네. 이런 항구에 가면 이 항구에서부터 철도까지 그 경부선 또는 뭐 경전선 이런 곳까지 전부 다 항구에서 다 철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전 배치선에서 싣고 내려온 이 물자들을 바로 기차에 실어서 전방으로 보내고 병력들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오산이나 아니면 군산 이런 미군 비행장을 통해서 들어와서 바로 전투에 투입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자, 사전 배치 전단은 이렇게 미 해병의 무기를 잔뜩 싣고 다니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무기고라고
하고 있는데 무기만 싣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요. 바로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이 소더만이라는 사전 배치선의 용도입니다. 이 사전 배치선에 실린 것들은 미 해병의 무기나 장비들이 아니라 온통 여기는 탄약과 유류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배군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탄약고라고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24,000명의 지상군이 네. 30일 동안 쓸 수 있는 아하. 그 정규전을 붙었을 때 30일 동안 쓸 수 있는 각종 탄약, 여기 뭐 총알도 있고 포탄도 있고 온갖 종류의 탄약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온갖 종류의 탄약과 연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군이 그 가스터빈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그 연료들 다 해서 24,000명의 부대가 30일 동안 쓸 수 있는 모든 보급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지금 부산항에 입항해 있다는 거잖아요. 부산항에 들어왔다가 오늘 오전에 출항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출항해서 일본 쪽으로 갔는데, 네.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물자를 내리러 왔는지, 네. 아니면 물자를 실으러 왔는지는 뭐 파악이 안 되니까 어쨌든 네. 배가 온 것은 맞는데, 그래서 만약에 물자를 내리러 왔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물자를 네. 실으러 왔다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상한 움직임. 요코타 기지에 지금 미국에서 도착하는 수송기들이 연속으로 착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은 그러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까요? 요코타 기지는 일본 도쿄 바로 옆에 있는 그 네. 미국이 쓰는 그 군사 공항인데요. 우리로 치면 오산 기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C-17, C-5 이런 그 미국의 대형 전략 수송기들이 하루에 한두 대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민간 화물사의 수송기를 임차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잉 747 가장 큰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것을 화물기로 임차한 것을 하루에 또 한두 대씩 해서 계속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저기에는 상당히 많은 물자가 실려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군에서 임차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군용 물품이 실려 있을 것이다. 아하. 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잠시 접어두었던 군사적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네 번째 이상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한반도 어딘가에 지금 네이비실, 미군의 특수부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네이비실이 지금 지난주에 들어올 이유가 뭘까요? 정말 바로 이게 지금 물자들이 잔뜩 들어와 있고, 물자들이 네. 또 잔뜩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네이비실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 작년에 코피 작전,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군사적 압박을 하려고 했던 작년 9월이나 올 1월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네. 네이비실이라고 그러면 미 해군이 운영하는 특수부대 네. 중에서도 가장 최정의 부대입니다. 그 안에 데브그루라는 팀도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6팀이, 팀 6가 이제 데브그루인데, 이 데브그루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던, 네. 사살했던 그 팀이 이제, 6팀이고요. 이번에는 이 6팀은 아니고, 다른 팀이 들어왔어요. 아하. 다른 팀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팀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네이비실이란 최정의 미 해군 특수부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산에 미국의 사전 배치선, 탄약을 전문적으로 24,000명의 병력이 30일 동안 쓸 수 있는 탄약을 수송할 수 있는 탄약선이 들어오고 또 바로 인근 일본 이와쿠니가 이제 히로시마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히로시마 쪽에는 또 이 해병대 한 개 여단이 바로 네. 무장할 수 있는 사전 배치선이 들어와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그 사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현종 의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줄줄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준비됐던 훈련들도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함께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나 주요 무기들도 많이 가지고 돌아가거나 철수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움직임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 굉장히 네. 부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특히 신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오늘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불상사가 나면 제일 첫 번째 제거 대상이 김정은 위원장이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보통 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매일 통화하는 최측근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북미 협상지 진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또 쌓인 아하. 비슷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지금 존 볼턴 그 보좌관 같은 경우에 1년 안에 모든 것들을 일단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야 된다. 핵폐기 자체를 프로그램을 1년 해야 안에 된다. 모든 걸 완료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폼페이오가 사실 아직까지 방북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전반적인 사인들, 즉 폼페이오가 중국에 경고 전화를 하고 등등을 보면 뭔가 지금 이 협상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감지되고 있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미국이 이렇게 군 병력을 움직이는 것은 뭔가 북한을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 그걸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네. 수송선의 저런 움직임은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유해가 사실 209가 지금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용도로도 쓰일 수도 있는 것인데 아하. 그렇지만 사실 저렇게 부대가 오고 그다음에 수송선이 온다는 것 자체는 보면 이는 북한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고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을 지금 특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뭔가 경고성 사인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건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 전략 무기들을 배치하고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비용을 지금 우리 정부한테 내라고 지금 청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사전 배치 전단이나 운송 화물기들 뭐 이런 것들도 혹시나 나중에 또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입만 열면 자기가 돈 하는 얘기를 하죠. 성과가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네. 그동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돈을 자기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비추면 지금 현재 4차 한미 지금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일단 현재 우리가 지불하는 방위비에 대한 지불인데 문제는 이제 뭐 미국 측에서 앞으로 전략 자산이 한국에 오면 그 운용 비용까지도 부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당신들 위해서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아마 뭐 이번 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아마 저런 식의 요구들은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